유 대표님, 기왕 이화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에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데 아직까지는 사법부는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조여옵니다. 바로 이화영 이 1심이 7일 날 내려져요. 6월 7일이니까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달 12일에는 쌍방울 김성태 이 대북 송금 사건 이 1심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화영이나 김성태는 당연히 종범이고 이 대북 송금의 주범은 이재명이죠. 그럼 이재명은 당연히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주 명확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수를 낸 게 아직 그 대북 송금 그것은 내가 평양 가려고 한 송금이 아니고 쌍방으로고 북한 첩보 기관들이 이 쌍방울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자금이다. 주가 조작 자금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뜨면은 쌍방울도 이기고 거기 일부는 대북 그 정찰 정국이라든가 이 자금으로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이걸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바보 같은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이 바보 등신들입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북한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예. 주가가 뜨려면 주가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화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야 되는데, 자, 쌍방울이 북한하고 도대체 그럼 뭘 하려고 그랬는데요? 뭘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게 히토리우 뭐 그런 것을 개발한다 해가지고. 아니요. 그때 뭐냐면 나온 말은 히토리우 이야기보다 뭐냐면 쌍방울이 처음에 돈 준 이유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스마트팜. 자, 스마트팜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전기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전기가 공급되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스마트팜. 북한이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몰라요. 그러면 열심히 키웠던 여기저기 열매들이요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에서 스마트팜을 하는 거고, 게다가 북한같이 전기료가 비싼 나라에서 어떤 식물을 심어가지고 스마트팜을 하려고 어떤 식물을 심어서요. 그래서 그 경기도도 그렇고요. 제가 아는 기자들한테 전부 다 해갖고 경기도가 도대체 스마트팜에서 뭘 심으려고 그랬는지, 북한에다가 무슨 작물을 하자고 그랬는지 나온 거 있냐 그랬더니 그게 없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스마트팜이라는 건 있는데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작물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쌈채소 같은 거에서 전기세가 그렇게 비싼 나라에서, 예? 전기세 말하자면 우리나라 따라지면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쌈채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20평짜리에다가 쌈채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5천만 원 내고 20평짜리 쌈채소 심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평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20평이 됐는데 전기세가 한 5천만 원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다 뭘 심어야 그게 효율적인 작물이 되겠어요. 그리고 북한에다 그 작물을 갖다가 쌍방울 김성태한테도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네. 도대체 무슨 작물 하려고 그랬냐? 김성태도 몰라요. 김성태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주가가 올라요? 예? 그 다음에 히토리오요? 히토리 생산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나라도 히토리 나와요. 히토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히토류가. 근데 뭐를 못하느냐? 가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요, 저기 중국 말고 수입도 할 수 있어요, 싸게. 어디서? 호주에서도 나거든요. 이게 히토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히토류가 있고요. 가운데중 중히토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골중 중히토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히토류가 있는데, 이 히토류를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공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옆에, 히토류 옆에, 말하자면 연구자석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중금속, 그 다음에 우라늄, 이런 그 방사능 물질,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런 낙진들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거를 갖다 걸러내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오염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도 거기서 내몽골에서만 하는 거지. 내몽골에서. 예, 내몽골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구나, 예. 내몽골이. 거기서 뭐냐면 이 히토리를 갖다가 거기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도 북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는 거고 거기 근처는 아무도 못 갑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히토리를 북한에서 생산해서 갖고 들어온다? 어디서 가공할 건데요? 호주도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한 거를 중국으로 보내요. 거기서 가공 안 해요. 그래가지고 된 거고, 지금 이제 후발적으로 자꾸 이제 히토리를 무기화하려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자, 히토리오 니네 나라 한번 해봐.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이제 좀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이제 히토리 우리가 생산해볼까? 왜? 돈 되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애들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오히려 히토리보다도 더 비싼 물질들 많습니다. 그 물질들 지금 우리나라 그 남미 가갖고 그거 지금 가져오거든요. 그걸로 주가 올리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말장난하는 겁니다. 말장난. 자기들이 아니 북한에다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오히려 북한하고 뭐 한다 그러면요, 오히려 주가 떨어져요.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북한하고 우리하고 무슨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까? 수교를 맺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북한한다 뭐 들여온다 갑자기 끊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그리고 지금은 유엔 제재 때문에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얘기. 근데 무슨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북한하고 뭐 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게 있잖아요. 오히려 북한에 대한 망상만 주는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하면은 주가가 오른다. 북한하고 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 잘못된 저기면 지금 시그널을 오히려 주는 게 지금 민주당인 거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북한하고 가면은 오히려 제재받아갖고요, 그 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냐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개성공단 보셨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거기서 잘 사업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쫄딱 다 망했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문 닫는 바람에. 그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걸 하려고 원래 물자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기본인데,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그냥 입에 쳐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방북을 하려고 애를 쓴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기 선전하려고 원래 그냥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이 자기 안 데리고 가갖고 열받아갖고 자기가 가갖고 대통령 행사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대통령 병 걸려갖고. 예. 그게 그냥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거를 김성태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뽀록 나니까, 들통 나니까 이제 별가지를 다 무공을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화영 붙잡고 마누라 붙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야 화영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명치금 넣어줄 테니까 이거 하지 마. 그리고 너 이거 해봐자. 넌 병신 되는 거야, 그냥 바보 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술판 회유 이것까지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다 거짓으로 드러나죠. 거짓말인데 어떻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자, 유동규 보고 거짓말이라는데 유동규가 거짓말이면 니들이 증명을 해봐. 제가 지금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요, 방송만 내가 1000시간을 넘게 했어요. 만약에 쟤들한테 꼬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예? 근데, 저들이 보세요. 맨날, 유동규는 거짓말, 유동규 어쩌고저쩌고, 유동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논리적인 말이 있어요?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내 앞에 와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어쨌든 이재명이가 방북을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알고 있어요. 경기도 있었으니까. 2018년에 예. 문재인이가 남북 정상회담할 때 그때 9월에 예. 이재명을 데리고 갔으면 좋은데 박원순하고 저 강원도지사 누구예요? 그 사람만 데리고 갔잖아요. 최문순.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대선 나가야 하는데 이 박원순하고 최문순만 미는구나 해가지고 이화영이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와서 스마트팜도 해주고 또 지도 따라가려고 거기다가 막 전화하고 막 했어요. 연락하고 했는데 안 데리고 갔어요. 보내고. 예,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문재인 있죠. 정신 차려라. 문재인이가 딱 불러놓고 그랬잖아요. 일을 빨리 진행하십시오. 성과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성과를 내십시오. 성과가 뭐냐면, 성과가 뭐겠어요? 지금 성과 내는 게 뭡니까? 성과는 뭐냐면, 윤 대통령 빨리 끌어내려라. 이거 성과를 갖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다 모아놓고. 그런데 너 오히려 윤석열 내려가지고 이재명 들어오지, 문재인 너부터 죽어. 그렇죠. 이재명을 너가 모르는구나. 너 있잖아. 너는 이재명 되는 순간 골로 가는 거죠. 넌 골로 가는 거야. 어떻게? 윤석열을 보내는 명분으로 문재인까지 싸잡아갖고 1+1을 갖다 할 거라고. 아, 1+1입니까? 그렇죠. 왜? 그래야 공정하게 보이잖아요. 너 그때 양산이 너 찾아갔을 때 문재인 너 잘 들어. 너한테 왜 가가지고 널 찾아갔는 줄 아냐?
너 가갖고 이제부터 네 새끼들 다 죽이는 거 한번 봐라. 네 새끼들 중에서 나한테 기수한 놈만 살려준다. 한번 봐봐라. 네 새끼들 남아있는 놈 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와갖고 그때부터 칼바람 다 친 거 아니에요. 비명 행사 시켜버린. 비명 행사 시킨 게요. 문재인 만나고 와서 시작한 겁니다. 그럼 내가 문재인한테 딱 갔을 때 모든 언론들이 이제 융합하려나 보다. 이렇게 다 실을 때 저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제 방송 다 보세요.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쇼하는 거다. 저건 뭐냐면 이봉규 그 TV 나와갖고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뭐냐면 저거 쇼다. 저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재명이 저거는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게라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은 이재명을 옆에 세우고 요 귀퉁이에 조국하고 김경수까지 불러가지고 우리 또 힘 있어. 이걸 이재명한테 알았지? 성과 좀 내줘. 잘못하면 나도 깜빡하게 생겼어. 문재인이요. 그러고 있을 때 이재명이 웃었나요 속으로? 속으로 웃죠. 이제 몸이 좀 닳긴 닳았냐? 닳긴 닳았나 보네. 그래가지고 이재명은 거기 문재인과의 그런 회동 얘기는 일치 안 해버리더라고요. 조국이가 지금 다 나발 불고 있어요. 네. 조국이가 이렇게 우리가 회동해갖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고 그 사진도 조국이가 써 걸리고. 이재명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자기가 되면은 문재인 너 어떻게 되나 봐봐.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나르시시스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파시스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한쪽은 뭐예요? 마키아벨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또 성향은 뭐냐면 사이코 패스 그 다음에 소시오도 패스. 사법고시도 패스. 3패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성향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정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이 국난이 당할 거라고 정말 경고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이화영이라든가 김성태 이 사람들이 유죄 나올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이도 유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정범들은 다 깜빡이 원칙이죠.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그걸 눌러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산에서도 불만이 있어갖고 이번에 대폭적으로 검찰총장 그거는 제가 안 본 이야기니까 했다는데. 예, 그러니까 대라는 이야기는 어쨌든 저는 제가 직접 보거나 확신하지 않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뭐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검찰도요. 제가 많이 불려가서 조사받았었습니다. 네. 문재인 때 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많이 바꿔버렸죠. 법을 바꿔 형사소송법도 바꿨고 다 바꿔가지고 가서 부인해버리면 끝에 재판 아무리 가서 진술을 했더라도 이화영이가 그걸 하고 있지 지금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전에 경찰이 불려가갖고 조소를 아무리 쓰고 자필서로 써서도요. 이제 재판부가 갖고 나 그거요 강제로 쓴 거예요. 나 아니에요. 부인하면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걸로 끝이고 판사가 그때 쓴 조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에서 조사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걸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지금 문재인 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이 질질 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뭐냐면 이 법도 바뀌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갖고 이재명한테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더 난리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사님도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더 난리 나니까 왜곡됐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판사님도 어쩌지 못하고 검사님도 어쩌지 못하게 문재인 때 이 악법들을 엄청나게 만들고 좋은 법들 다 폐기시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마약 수사부를 왜 없앴을까요? 그래서 마약이 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 없애버리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거 기능들을 갖다 대폭 축소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중국 스파이 넘쳐나게 만들어놔두고 이게 지금 스파이 공화국 맞땡 공화국 이건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지난 정부의 한 일이고 빚을 갖다 천조국을 만들어 놓은 게 지난 정부인데 단순한 고구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이어가지고 이탄이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윤 대통령 됐어요.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보고서 된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이 이제 이거를 한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는요, 지금 앞으로 4년에서 5년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AI 있잖아요. 이 혁명 시대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게 앞으로 AI를 파는 나라와 그 다음에 AI를 사야만 되는 나라로 이제 갈라진다. 그 다음에 이게 포털을 만들어서 포털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와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회사. 나라가 이제 왜냐면 석유를 팔던 회사, 파는 나라와 사는 나라가 차이가 있죠. 엄청난. 그것처럼 플랫폼을 써야 되는 나라와 만드는 나라의 구별인데 이것이 판가름이 언제 나냐면 4, 5년 내로 앞으로 이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등학교 지금 입시 과정이라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뭐를 하고 있냐면 저지랄을 하고 자빠진 겁니다. 제가 우리 대선배님 앞에서 정말 죄송한데 이런 말씀 써가지고 죄송한데 정말 저지랄하고 자빠진 겁니다. 이게 정말 저는 오죽하면 제가요 재판받고 있으면서 나도 지금 오늘 내일하고 언제 내가 감옥 갈지 모르고 저는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빼도 박도 못해요. 저는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감옥 갑니다. 예, 저는 다 자백을 했어요. 내 죄를 다 자백했어요. 지금 제 자백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예? 뇌물 받아 처먹은 것까지 다 자백했어요. 제가. 그런데 왜 방송을 차렸겠어요? 오죽하면 급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금 시급한 시대입니다. 박사님. 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 그러니까 이게요. 저 위에서는 물이 흐를 때 이게 괜찮은데 이 폭포 아래, 지금 폭포 앞에 온 거예요. 여기에 사람을 여기에서 괜찮았으니까 나는 이물 타고 내려가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폭포 앞에 도착했다고요. 이거를 왜 못 느끼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물 끊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계점 그 맞습니다. 아래까지는 몰라요. 예. 딱 그것만 넘으면 확 터지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뭐 정치권은 자기가 이제 손아귀에 잡았다고 보고 이 사법부만 어떻게 회피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윤 정권을 무너뜨려 가지고 집권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계속 파란을 일으킬 겁니다. 계속 특검을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조작했다 해갖고 이 조작 특검법을 만들어서 예. 수사를 한 검사를 특검으로 해버리겠다는 거.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내리더라도 이건 조작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지금 몰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틀어서요. 비틀어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당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테 정권을 줘야서 끝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때 대해서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럼 늦죠. 끝났어.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돼갖고 저 버스 탔어야 되는데 저게 막차인데 라는 이야기를 입에서 뱉지도 마라. 그래서 이재명 재판이라든가 이재명 측근들 이화영이라든가 이 사람들 정의상 재판받는 태도를 보면 법원에 가가지고 아주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당신들 잘못하면 큰일 나 죽어 이렇게 판사들한테 반협박 공갈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판사님들 앞에서요 소리 막 질러요. 그리고 근데 제가 증인 나갔을 때는 끽소리를 못해요. 아 그래요? 정말입니다. 정진상도요. 나는 늘 저런 줄 알았어요. 맨날 이렇게 고시원 공부하듯이 맨날 뭐 그러고요. 쓰고 고개 툭 숙이고 있어요. 한 번도 얼굴 안 마주쳐요. 얼굴을 마주칠 수가 없지 지가. 이러고 있어요. 이재명도 이러고 있다가 변호사한테 뭐가 이제 귀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쥐새끼처럼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들려 이씨. 그래가지고 바로 저는 증인이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들리죠. 제가 하시고 저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지금 재판부가 정말 제대로 재판을 해줘야 하는데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장동 사법부는 저도 공정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 사법부가 특히 정치권, 이재명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선거법 재판하다 그만두면 강기태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문제가 큽니다. 김동연 이 부장판사도 저는 김동연 부장판사님 제가 저 증인 나갔거든요. 유정교사 또 이 대장동 이것도 아니요. 지금 위증교사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김동연 판사님 제가 딱 봤을 때는 굉장히 공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하실 분이라고 저는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법부가 제대로 지금 판결을 내려줘야만이 그나마 우리나라가 정화되지 안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마지막 보루가 지금 사법부예요. 그래야 이재명도 맞습니다. 잡아넣을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 보내봤자 국회에서 다 부결되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동규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동규 대표님, 지금 유동규 TV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우리 고영신 박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그리고 평소에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이게 선배님 정말 이런 인품을 닮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풍부한 지식과 그다음에 연륜을 가지신 분인데, 이런 TV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책보다도 가깝게 접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교양 서적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정말 그 고영신 TV를 시청하시면 마음의 지식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